대도서관 책만 읽고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맹점들이 있습니다. 맹점. 이 맹점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유튜버가 간과하면 안 될 거. 와, 1인 미디어. 그래,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막 시작한다? 근데 본인의 인격에서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본인이 자각을 못 해요. 교만은 사람의 눈을 가린다는 게 본인의 폭탄을 본인이 알아채지 못하는. 그래, 이거를, 이 인격적 요소를 다듬어야 되는데, 이건 내 개성이니까 하고 했어. 근데 이게 뽕! 잘 돼. 그러면 이건 이제 잘 된 게 아니죠. 이 사람 인생에선 저주일 수 있다면 저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될 것들. 그 대도서관 책의 어떤 그 내용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창작물의 퀄리티가 동일한 게 아닙니다. 모든 잘나는 유튜버들이 5만이다, 10만이다, 20만이다, 50만이다. 구독자 수가 아무리 많고 똑같은 유튜브 영상 컨텐츠라고 해서 그게 똑같은 퀄리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유튜버라고 하면 야, 유튜버가 이런 것도 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컨텐츠가 있고 어떤 컨텐츠는 이래서 유튜브는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질이 달라. 질이. 오케이? 두 번째, 대중의 관심을 얻는 것과 그 관심을 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강연 내용 정리하면서 혼자 감동받는 거지. 이런 거 쓰고. 대중의 관심을 얻는 것과 그 관심을 관리하는 게 다릅니다. 여기서 이걸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준비가 안 되거나 이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정리를 못 해요. 정리를.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얻는 거, 여기로만 충족하고 난 대중 관심 얻고 싶어 하고 유튜브 시작한다? 그 생각의 질적 수준은 거기까지만 머무는 겁니다. 왜? 그 뒤에 이야기가 더 있거든요. 인생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대중적으로 얻고 싶어. 나도 유튜브 하고 싶어. 이러면 이제 그래서 그 관심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야 돼요. 다시요? 그 관심을 인기와 주목과 이 대중이라는 이 무서운 힘을 까내지만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대중의 관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중의 관심은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입니다. 여기 그 다음 말 주목해 주세요. 연예인은 언제나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의 비즈니스 관리가 병행된다. 연예인들이 유튜브 할 때 굉장히 잘 되는 유튜버 본 적 있으십니까? 찾기 힘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성이 달라서 그래요. 유튜브 시장과 일반 PD, 방송국 시장에서 통용되는 매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관리가 달라요. 그리고 매니지먼트는 그 위기 관리가 얘네들 하는 일이 그게 이제 전문적인 일이니까 이분들은 나의 스타가 곧 상품이고 얘가 돈을 벌어주니까 이거를 관리하고 대중의 속성을 나름대로 데이터 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는 배우 겸 기획자 겸 이게 다 혼자 해야 돼. 그러니까 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 이건 중요합니다. 진정성과 실력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왜? 모두 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정성은 있는데 실력 없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사회에서는. 많이 당해보신 분 아시죠? 진정성은 있어. 애는 착한데 실력이 없어. 답이 안 나오는 거, 답이. 그것처럼 모든 유튜버들이 다 잘 되고 싶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는 가치관을 실현하고 싶죠. 근데 그 진정성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이 다르다. 이건 별개의 영역으로. 그래서 아까 대도서관이 이럽니다 저럽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버의 꿈을 심어줬어요. 근데 제가 톤 조절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맹점들이 있습니다. 5페이지의 그 글귀를 제가 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오늘 1탄, 1강이죠. 유튜버 멘토링 1강에서 이제 제가 쓴 글을 읽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네. 마지막, 디지털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아까 제가 왜 여자분들 말씀드렸냐면 이 문화 컨텐츠라는 게
성적인 것과 불가분 관계예요. 이거 미디어 혹시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이런 훈련을 하시고 공부하시고 학습하시고 하면은 그 소주의 이름, 그리고 소주 여자 모델, 그 여자 모델의 포즈와 그 뭐랄까 부각하는 어떤 몸의 어떤 부위,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건 너무 좀 깊게,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그게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다 성적인 코드가 있거든요. 내가 몰라도 내 인격에 어떤 에로틱한 느낌이 난다? 그러면 그걸 영상을 찍어. 나는 이걸 말하는데 사람은 다른 거에 주목을 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돈은 벌겠지. 뭐는 하겠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막 10만, 5만 아주 예쁜 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필터로 몸매, 요즘에는 영상으로도 몸매 다 바꿀 수 있어요. 요즘에 피부 안 좋은 사람이 없지. 왜? 화장을 너무 잘하시고 필터가 있으니까. 일반인도 예전에는 포토샵 기술을 연예인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는데 지금은 일반인도 기술의 발달로 어플 하나로 연예인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연예인들은 기획사에 묶여버리는데 옷 하나 만들어서 억 단위로 이렇게 자기 사업 수완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연예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계약 조건이 본인은 없어요. 1인 기업으로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러니까 초딩들이 그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돈은 잘 벌고 진짜 공주처럼 살고 너무 편해 보이거든. 돈은 억 단위로 벌고,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근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제가 이제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배우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은 저 배우는 이제 저렇게 자기의, 제 표현으로 영혼을 파는 거지. 영혼을 팔면 몇 년 뒤에 이제 예능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브랜드 값이 올라가는 거지. 여배우에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연극사학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아주 대놓고 원초적으로 여배우의 그 화장품이랑 의상값을 여배우 스스로 벌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배우는 반드시 부자들과 이제 성스폰서 관계가 원래 있는 겁니다. 여배우가. 예전에 연극사학적으로 봐도. 근데 이제 다 그렇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자신의 성을 이렇게 파는 것도 능력이에요. 본질적 능력입니다. 왜? 어찌됐건 대중의 관심을 받으니까.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모든 몸매 좋은 여자분이 팔로워가 10만이다? 아니거든요. 뭔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팔로워가 많은 거예요. 아주 본질적으로 냉철하게 말하면 그것도 실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뒷부분. 근데 이제 왜 이야기를 깊게 하냐면, 디지털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걸 간과하면 안 된다. 몰라서 당했다 하더라도 당한 건 본인 탓이에요. 봅시다. 브랜드 가치에, 브랜드는 가치에 뭐랄까요? 본인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상품은 수익에 초점을 둡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다 제가 쓴 겁니다. 사진 찍어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그 자신이 유튜브를 하려는 마음의 동기가 숭고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뭐라고 해야 되죠? 너나 나나 다 착하고 위대한 가치만을 투영한다. 이게 뻥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원한다면 더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구별하십시오. 어떤 느낌인지 문맥적 느낌 오십니까? 다시요.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원하십니까? 나는 유튜버인데 좀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독자를 늘릴 수 있고 쉽게 뭐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포기하셔야 돼요. 저의 경우는 뭐죠? 저는 영상들이 다 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구독자들의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뭐요? 긴 영상을 볼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긴 영상에 내가 말하는 걸 재밌어하고 필요로 하는 그 가치의 동질성. 저와 엇비슷한 사람들이 구독자가 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3분짜리 영상 너무 길어. 서론이 무슨 5분이야?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널 위한 게 아니야. 제가 2월 달에 독서 멘토링 할 때 기가 막힌 책이 있습니다. 세스 고닌의 마케팅이다. 이거는 예술가든 뭐든 다 읽어야 돼. 그 세멘 파커스 책입니다. 근데 이 마케팅이다 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It's not for you. 이건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좀 대우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좀 상상하는 게 있어요?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40분, 저 처음에 영상 찍을 때, 제 주변에 피드백이, 너무 길다. 그리고 또 뭐지? 시놉시스,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좀 정리해서 얘기해라. 너무 중구난방이다. 근데 나는 알거든요. 40분을 찍으면서 편집을 하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걸 몰라보지?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저도 초반에 고집이 있지만 그러다가도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는 아집이 있는데 이건 꺾여야 돼. 그러면 이건 내려놔야 돼요.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려면 여러분이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브랜드를 론칭을 하는 거죠. 이 브랜드, 나는 이래. 근데 나는 브랜드라고 자꾸 마케팅 하는데 시장은 나를 상품 취급해.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대중과 소비자는 매우 정확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과 내가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의 아집을 꺾고 무지의 지,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발전을 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브랜드, 나는 브랜드인데 시장도 여러분을 브랜드처럼 여긴다. 컨텐츠 창작에 그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은 없어요. 그냥이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기획하십시오. 기획 의도를 갖고 설계를 하십시오. 여러분을 설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설계하십시오. 그냥은 없어요. 그냥을 설계한 거지. 그냥을 컨셉화한 거지.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컨셉팅, 컨셉과 마케팅 합성어. 컨셉팅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이란 없습니다. 영상을 찍다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설계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저는 연애결혼 멘토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걸 원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본인의 컨텐츠 기획 의도가 점점 더 발전하는 것과 영상을 자연스럽게 찍어 올려서 점점 내 설계가 완성돼가는 발전과 모든 것을 즉흥성에 기대어 찍어내는 컨텐츠는 본질상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영상, 근데 이거는 구독자가 조회수가 200만이야. 내 거는 1만이야. 근데 마케팅이다 해서 마케팅 전문가가 뭐라고 말하냐? 지금은 너무 소비자의 욕구가 미시적으로 파편화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겟을 좁게 잡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좁게 잡을까요? 저는 뭘까요? 자꾸 제가 예를 드는데 왜냐하면 저는 저니까. 왜 저는 뭘 타겟을 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너 미안한데 펭수에 대해서 영상 찍었는데 막 욕은 욕대로 먹고 근데 속으로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위한 컨텐츠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2030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만 목표로 해요. 주유소 습격 사건 생각나십니까? 한 놈만 뺀다. 근데 세스 고딘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타겟화하는 그 타깃을 매우 좁고 선명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모두를 만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퀄리티는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세워나가는 거다. 제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맞다고 하는 걸 얘기할 겁니다. 멘토링으로 할 겁니다. 연애, 결혼, 멘토링, 장명을 하는 겁니다. 명명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저시스트입니다. 지저시스트가 뭐야? 예수의 신권이 바로서야 시민의 인권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종교인입니다. 내가 명명한 대로 자신있게, 왜? 내 마음속에서 이게 맞다고 하는 거를 자신있게 주창하는 겁니다. 연애, 결혼, 멘토링. 딱 하면은 6개월 하면은 사람들이 야, 너 뭐 들어가? 연애, 결혼, 멘토링. 이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저시스트라는 단어를 만들고 계속하면 언젠가는 이 기사화 된다. 근데 이제 주류 언론은 아니었지만 기독교 매체에서 지저시스트 단어가 실린 게 6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문화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퀄리티대로 자신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그 유튜브 제 PC로 들어가셔서 책임사자 그 PC 버전 그 유튜브 제 채널 홈페이지 보면은 여기 메인에 걸어놓은 게 나는 지저시스트입니다 라는 영상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아니 하물며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신념 이런 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아니 자기 마음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님 얘기를 직장에서 카페에서 하는 걸 부끄러워해? 이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제기가 그거였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 여러분 설득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매우 역설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개독 극우 프레이밍 당하는 애가 구만을 얻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다고 하는 가치에 어떤 투영되는 타겟을 좁고 선명하게 잡으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고 마케팅 대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2번 배우, 매니저, 촬영감독, 편집자, 기획자, 마케터는 각기 전문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이 모든 것을 혼자 스스로 해야 합니다. 더 큰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큰 부담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매우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 일을 나름 잘 감당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무대나 카메라 앞에 서는 배우의 마인드보다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기획 운영하는 창업가의 마인드가 보다 적합합니다. 빨간색으로 한 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여러분들이 배우 흠모하면서 배우는 인생 자체가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를 흠모하면서 유튜버 하는 그런 마인드보다 여러분들이 창업가로서 프로페셔널한 창업가로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마인드가 더 적합하다고 봐요. 저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의 경우 개인의 만족도와 성취감은 후자가 더 높습니다. 혼자 하는 게 더 높아요. 남부러울 것 없는 전 세계 많은 연예인들이 각자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갖는 이유는 크리에이터가 갖는 종합적 매력과 이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연예인들 SNS는 다 매니지먼트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엔 계약할 때 전 잘 모르지만 SNS에 관련된 계약 조건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유아인 씨가 예전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창업가. 왜? 주제가 뭐였죠? 유튜버도 창업입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창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정말 멋있게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이 기업 경영을 예술적으로 소화합니다. 기업가가 예술가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죠? 스티브 잡스. 기업가와 예술가가 비슷한 게 많고 예술가와 성직자가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근데 본인이 나름대로 건강하게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정체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창업가의 마인드로 하시라. 연예인분들이 이제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연예인분들 중에서 아이돌 하다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리고 뭐 이거 아이돌 할 때는 뭐 헬멧 쓰고 이상한 춤추다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율권으로 딱 하고 나도 몸매도 좋고 뭐하고 그러니까 성적인 매력과 자기 얼굴적 매력과 연예인들은 대중 앞에 서서 여러분 아이돌 훈련을 너무 많이 받으신 분들은 아무리 연기해도 배우 연기 색깔이 안 나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또 이제 예술가 멘토링인데 근데 아이돌 애들이 밥 먹고 하는 게 춤 연습과 노래 연습이면서 연습실에 카메라 이 스팟을 정해놓고 카메라 쳐다보면서 춤추는 연습하거든요. 그게 뭐냐? 대중 앞에서 내 모습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연습을 수년 동안 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튜버와 같은 느낌이 안 나요. 질적으로 우수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뻐. 근데 몸매도 좋아. 그런 막 쏘는 거지. 그것도 재능이에요. 어쩔 수 없어. 세상이 이러는 세상인데. 근데 그런 분들은 연예인이 갖고 있는 이점보다 내 자유의지가 억압받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고 아프리카 하면서 본인 인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연예인 여자분도 무명이 너무 길었는데 아프리카 나오셔서 지금은 막 부모님께 막 잘해드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연예인들이 생활고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획사가 매니저가 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연예인들 얼마나 그겁니까? 계약 연장하려고 연예인은 계약 다른 데 하려고 막 벼르고 있고 매니지먼트는 얘 한 5년 계약 더해서 더 뽑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얘 매니저랑 한 몸 짜가지고 막 녹음하고 막 녹취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내가 나를 브랜딩 한다는 거예요.
누가? 똑똑한 2030 마인드를 가진 밀레니얼 세대가. 오케이? 그 애들에게 카메라 감독과 편집 감독과 모든 권한이 이 애들에게 부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PR하기 시작한다. 근데 유튜브라는 회사가 거기에서 이게 컨텐츠라 명명하면서 돈을 준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설픈 주가 떨어진 연예인보다 실제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봤을 때는 손가락질하는 어느 여자분이 더 영향력이 있다. 본인 영상에 본인이 출연하기로 결정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그러니까 내 얼굴을 이렇게 노출시키려고 하는 유튜브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사생활 노출에 대해 꽤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생활 노출. 그러면 사생활 노출이 뭐냐? 여러분의 얼굴과 목소리가 디지털 기록으로 공개되는 것도 꽤 큰 사생활의 노출입니다. 자신의 말버릇, 얼굴 표정, 자기 방 구조, 조명 색깔, 자기 침대 조명 색깔 말하는 거예요. 선호하는 패션, 생활 습관, 생활 반경. 아, 이 여자는 뭐 교보문고 광화문으로 가더라. 얘는 교보문고 강남으로 가더라. 이런 거. 얘는 예스24나 알라딘 말고 교보문고 가더라. 이 모든 게 정보의 노출이에요. 모두 직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디지털 기록으로 남고요. 중요한 겁니다. 리얼리즘과 리얼이 다르거든요. 연예인은, 배우는 그 속성상 리얼리즘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철저하게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이것 모두 진짜 나 자신, 즉 리얼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자신의 영혼 그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배우들은 리얼리즘 틀 안에서 존재하니까 안전한 부분이 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보여준다. 물론 다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레이밍 당한다? 반드시 당해요. 인기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두 번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많이 인기 있는 사람들 한번 곰곰이 낯설게 보기로 탐구해 보세요. 그 사람이 10년 뒤에도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를 들을까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10년만 살고 죽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버라는 직군이 10년 뒤에도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배우들은 작품을 나오면 되잖아요. 우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투명한 것과 다 보여주는 거랑 진정성은 다른 거예요. 진정성이 여러분 막 마음 껍질 다 보여주는 게 진정성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우리는 돈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미국은 진짜 인기 유튜버들 집 주변에 쓰레기통까지 뒤진대요. 구독자들이. 우린 아직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1000만 막 이런 애들. 그러니까 사생활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사생활과 기업가 정신과 컨텐츠와 재미와 가치를 다 추구하는 애가 있어요. 말해도 돼요? 보겸이라는 분입니다. 너 보겸이란 거 구독했어? 이런 어설픈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분을 보면은 그분이 머리가 좋잖아요. 유튜브니까 다 봐야 돼요. 다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지. 그 사람은 자기의 실제 생활과 컨텐츠를 묶어버렸어. 근데 아주 중요한 맹점이 뭐냐? 그 사람은 이게 뻥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 사생활이 곧 컨텐츠화 되는 걸 즐거워합니다. 네, 즐거워해요. 연예인들이 그 사람 구독하기 눌렀다고 해서 막 논란되고 막 이랬잖아요. 정치적으로 또 이게 또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건 이제 차치하고, 이 사람이 지금 구독자 몇 명이죠? 나 모르는데. 300만? 300만. 영향력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막 살아. 그리고 컨텐츠 기획을 하겠지. 그냥 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그냥은 없어요. 그냥은 없고, 이 사람이 이제 편집하는 사람 있고, 그 사람 기획사 있을 겁니다. 편집하는 사람 있고 뭐하고 자기는 이렇게 막 해. 자기 대학도 복학하고 또 뭐 무슨 뭐 먹방도 찍고 뭐하고, 실제 자기 생활이 그 컨텐츠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즐거워해. 이런 사람, 이런 캐릭터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초딩들에게 아주 영웅시되고, 이 사람이 비싼 옷을 안 입는 이유 영상 한번 보니까
초딩들, 중딩, 고딩들의 약간 아주 선망하는 연예인급이거든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초딩들이 야, 네 좋아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네가 되고 싶은 사람 10명 뽑아봐. 근데 그 10명 중에 6명이 유튜버였어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보다 유튜버가 더 높다고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밀레니얼 세대도 다른데 G세대라고 하잖아요. Z세대 애들, 지금 10대 애들은 다른 인간입니다. 얘네들은 유재석 모르고 뭐 도티? 유재석 모르고 유튜버 아는 거예요. 하여튼 완전 다르다. 그래서 사생활 노출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그냥 일회성으로 2년, 3년 하고 말 거? 그게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리얼 그 자체를 하는 거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잃게 된다. 네 번째, 대중의 주목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대중의 주목을 받는 건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자신의 성적 매력을 어필하든 애완동물을 이용하든 요즘에 애완동물 다 막 구독자 때문인가요? 전 잘 모르는데 또 비판적인 게 다 많은 분들이 개를 주웠대. 우연히. 집 앞에 나가봤는데 낑낑 울고 있어서 데려왔대. 근데 누가 봐도 애완샵에서 산 거야. 애완동물을 이용하든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든 엄청 많이 먹든 좀 더운데? 나만 더운가요? 수다를 아주 재밌게 아주 말주변이 좋든 근데 가식적인 모습으로 대중의 환심을 사든 극단적인 노이즈 마케팅을 하든 결국 본인의 의도대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실력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존경받지 못할 뿐입니다. 현명한, 만약에 여러분 크리에이터가 창업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채널 하나하나가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명한 투자자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걸 구독자로 말하면 뭐죠? 현명한 구독자들의 수준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에 되도록 인위적인 조미료를 치지 않으려 노력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또 인격적 자기 개발이 나오는 거예요. 연애결혼 멘토링 많이 오신 분 아시죠? 밥 같은 결혼 생활, 이혼율 떨어뜨리고 내가 확률을 높여야 돼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주장하는 밥 같은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은 밥입니다. 밥. 그럼 밥 같은 결혼 생활 어떻게 해요? 연애부터 밥처럼 해야 돼. 밥처럼 연애를 어떻게 해요? 니부터 밥이 돼야 돼. 그러니까 즉 끼리끼리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시죠? 너가 되고 싶은 게 이거니 너부터 바뀌어야 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수준 있는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자신의 삶에 되도록 인위적인 조미료를 치지 않으려 노력하십시오. 수익률이 낮아 보여도 담백하고 소소한 사업 아이템을 선택하십시오. 언제나 피자보다 밥을 선택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인류 역사는 특이한 애들이 제가 개발한 이론이에요. 논문은 안 썼습니다. 제가 개발한 이론 중에 뭐가 있냐면 반에서 손드는 애 이론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수학여행 어디로 가고 싶어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손 들고 자주 말하는 애들 있잖아요. 몇몇들이 손을 들어. 그래서 에버랜드요, 경주요, 뭐 디즈니월드요. 근데 선생님은 곧 그 애들이 다수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사회도 엇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페미니즘 세계관에 의거한 여성 인권보다 그냥 평범하게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 다수입니다. 근데 손을 들고 발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랄까 좀 쏠려 있어요. 특정 부분에서 제 판단으로. 그러니까 뉴스가 그걸 주목하죠. 그럼 뉴스를 보는 일반 사람들은 아 저게 대중인가 보다. 저게 보편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말하는 손 들고 발표하는 애 이론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언제나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미료를 치고 뭘 자꾸 막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고 꾸미고 이건 알아요. 사람의 인기, 대중의 선택, 건강한 선택은 뭐냐? 항상 특이하고 특별하고 막 조미료가 센 맛이 아니라 그거는 잠깐 막 드러날 수 있는데 꾸준한 건 언제나 더 절대 다수는 뭐냐? 평범함과 일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낮아 보여도 담백하고 소소한 사업 아이템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형제님 그 아까 청년분 예를 들까요? 그러면 어떤 거인 어깨 위에 올라가기 아이디어를 짰어.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실제로 실천해볼까? 브이로그처럼 하시든지 뭐 하든지.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좀 하실 수도 있겠다. 이게 이 티핑 포인트가 늦게 올 수도 있겠다. 반대로 자기의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모가 매력이 있습니다. 용모가 매력이 있으시고 잘생기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시너지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 잘 되실 수도 있겠다. 어떤 잘생긴 분 공부 브이로그 대박난 거 아시죠? 책상에서 카메라 켜고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너무 잘생겼다. 그분은 공부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돼? 그게 맞아? 그게 건강한 거니?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게. 시대가 바뀌었다. 뭐가 매력인지, 뭐로 반응하는지 모른다. 반응을 하면 얘는 이제 물질적으로 우리 애가, 여러분 그거 유튜브에서 아동학대 그거 규율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애가 제일 많은 구독자도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구독자 유튜버 크리에이터도 애예요, 애. 장난감 갖고 노는 애. 근데 얘 때문에 한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애 한 명 크리에이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빌딩을 사. 이게 말이 돼? 그런 시대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미친 꼰대 같은 애가 구글에 달러를 받아. 이게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이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툴을 바꾸셔요. 툴을. 그래서 인위적인 조미를 치지 말라. 담백하고 소소한 걸 선택하라. 언제나 피자보다 밥을 선택하는 사람이 다수다. 유튜브라는 시장에서 가장 목 좋은 자리는, 그러니까 그 식당이나 이런 거 보면 부동산에서 목 좋은 자리 비싸잖아요. 근데 유튜브 컨텐츠 시장에서 이 바다 같은, 태평양 같은, 레드오션이라 평가받는 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목 좋은 자리가 어디냐? 밝고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도덕책 같죠? 밝고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이 유튜브계의 목 좋은 자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긴 안목으로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프레이밍 안 당하려고 발악하는 거? 그것도 미시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죠? 제 목적은 내 명예나 내 어떤 이런 거, 안위나 이런 거보다 제가 죽기 직전까지 최대한 예수를 많이 전하고 죽는 게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막 전하다 난 죽을 거야. 그게 내 목적이야, 인생에. 그러니까 이 중간 다리에서 이 초목표가 뭐죠? 예수를 최대한 많이 전한다. 디지털 플랫폼이 바뀔 때마다 내가 유의미하다 판단되는 플랫폼을 선택해서 예수를 전한다. 근데 예수를 전하려면 종교의 자유가 걸려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내 종교의 자유가 뭐가 걸려. 그니까 지금은 미시적 목표가 뭐가 됐습니까? 단기 목표가 교회 수호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설계가 완성돼가고 변해간다고 하잖아요. 저도 제가 이런 얘기 할지 몰랐어요. 근데 내 초목표에 딱 가고 있는데 걸리니까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동감을 해. 그러면 내 그 기획 컨텐츠가 내가 철학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내려놓는 것과 지키는 걸 다시 밸런스를 잡아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얘기가 나갔지? 그래서 세상은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가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어? 여러분 책 보면 기가 막힌 책들도 있고, 야 진짜 인생을 이렇게 사시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잠 오시니까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하나 받고 끝나거든요. 세상에 특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아주 특별한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에서도 보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의 일생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여러분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면 고통이 주는 건 뭐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고속도로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대로 고통받는 훈련이 있고 막 이런 건데 그런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니까 여러분 피자 조미료 같은, 제가 생각한 게 의사들이나 건강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안타까워한단 말입니다. 먹방을 찍는 분들은 자기의 건강을 팔면서 구독자를 얻는 거예요. 그 타협점이 뭐냐? 자신의 건강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 그릇만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는 먹방러가 나오기를 응원합니다. 여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자에 자꾸 유혹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는 길을 매력적으로 가라. 충분히 건강한 가치관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한 예를 들면 그 헐리우드 시나리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헐리우드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독립영화 말고는 거의 모든 영화가 권선징악입니다. 주인공이 자살하는 시나리오는 소비율이 30%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헐리우드 영화도 하물며 주인공이 착하게 승리하는 영화를 찍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선한 걸 좋아해요. 이게 마케팅적으로도 맞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한 게 이겨요. 선한 걸로 이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선한 걸로 이겨야 되는데 세련됐다 착각하면서 악으로 가서 이걸 자꾸 빌미하니까 꼬이는 거야. 마지막. 구독자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컨텐츠의 건전성과 크리에이터의 기획 실력이다. 작품은 영원하지만 상품은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제 아무리 인기 많은 먹방 유튜버라 할지라도 그 인기와 수입이 10년간 건강하게 보장될 거라고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컨텐츠가 곧 내 인생이기에, 다시요, 문제는 컨텐츠가 곧 내 인생 그 자체야.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처럼 폐기 처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컨텐츠를 좀 찍었어. 내가 좀 타협해서 찍었어. 이게 기록에 남았어. 이미 퍼졌어. 복제하고 난리가 났어.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상품은, 우리가 물건은, 야, 갤럭시 이번에 새로 나온 거보다 3년 뒤에 나온 갤럭시가 더 좋다? 이거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상품이 곧 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시장이 나 자신이 폐기 처분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유튜브 영상 컨텐츠, 여러분들의 모습과 말투와 이런 걸 공개를 하고 용기를 낸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어. 근데 내가 좀 이렇게 됐어. 그러면 나는 나야. 그대로 있어. 근데 누가 여러분을 버리냐? 구독자들이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러니까, 어떤 그 인기 유튜버가 있는데 지금 한순간에 이렇게 됐어요. 한순간에. 근데 1년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야. 몇 개월 전에 JTBC 랜선 방송이나 뭐나 그 사람 뉴스 나면 호감이 있고, 대중은 항상 즉흥적이며 감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이제 뭐 어떻게 재기하고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여간. 그래서 시장은 냉정하거든요. 제가, 구독자분들이 제가 행사제 얘 좀 맛이 갔어. 얘 아닌 것 같아. 그럼 알아요. 알아. 그러면 바로 떠납니다. 그게 이제 좀 뭐랄까, 하여튼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여하간 마치 주가가 떨어진 연예인이 TV에 못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타를 꿈꾸지 말고 실력 있는 창업가가 되길 꿈꾸십시오. 화려한 유명인보다 신뢰가는 친구가 되십시오. 아까 그 대도서관 그 말이랑 비슷한 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막 그런 거보다 생각나는 친구, 그 친구 생각하면 좀 신뢰가 돼. 내가 고민 있을 때마다 그 친구한테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이런 캐릭터, 여러분의 진정성과 실력, 이게 겸비된 건전한 컨텐츠를 지향하시라. 그게 브랜드다. 그게 작품이다. 유튜브도 창업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서 계신 방향이 맞다면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을 먼저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력적이다. 여러분들이 매력적이다. 그럼 반드시 알아봅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제 저는 정치 유튜버를 많이 보니까 이제 어느 유튜버를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무대에도 서보고 박수도 받아보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인류는 아니지만. 근데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여러분. 구독자 100명일 때랑 3만 명, 4만 명 이렇게 올라갈 때랑 이 크리에이터 느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버도 계시지만 일반인 느낌을 점점 벗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좀 컨텐츠를 만드는 그러니까 일반 대중과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대중과 뭔가 다른 컨텐츠 제작자의 느낌이 나요. 누가 이렇게 이 사람을 훈련했냐? 본인이 만든 컨텐츠의 리액션과 피드백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바뀌냐면, 저는 그 유명해지는 거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광화문에 한번 가요. 그러면 제 구독자와 저를 전국에서 알아보는 사람은 먼지도 안 되는데 그 먼지가 다 특정 장소에 있어.
그래서 한 번은 아내랑 그 저녁에 이제 금요일 철야 예배처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랑 밤에 이렇게 갔는데 밤에 나를 막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랬는데 나를 알아봐.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하면은 무슨 병에 걸린다고요? 연예인병. 근데 저는 연예인병은 아니고 왜냐면 제가 좀 이 사람이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난 내성적이야. 이거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입체성을 한 면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멍청이지. 전 내향적인 면이 있고 외향적인 면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 나는 혼자 집중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도 나를 많이 알아봐.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 왜 덜 유명한 아이돌 애들이 마스크를 하는지 그때 깨달았어. 제가 목감기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피해주면 안 되니까, 침튀면 안 되니까 마스크하고 하고 가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좀 편하더라고. 그래서 평소에 그 무명 이제 아이돌 분들이 쟤네들은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왜 저래? 이랬는데 아니구나. 유명인의 정의가 달라졌다는 걸 살짝 느꼈다는 겁니다. 저 유명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비유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결론입니다. 1강 결론. 유튜브도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두 번째. 자신이 아까 그 대도서관 했던 그 제가 핵심이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즐길 수 있고 여러분 잘하고 좋아하는 걸로 1년 동안 일주일에 2개씩 1년만 하십시오. 그럼 뭐라도 걸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화장품 관련 이렇게 여자분들 관심, 뷰티 관심이 있는데 조회수는 막 몇십만인데 구독자는 몇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 충성도가 없는 거예요. 정보 제공만 누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구독하려고 하는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타협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너무 정보 제공한다? 그게 목적이면 상관없는데 정보 제공하면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어떤 구독자의 어떤 충성도? 이런 거는 반비례거든요. 약간? 그래서 건강한 취미로 일주일에 2편씩 1년간 꾸준히 업로드하자.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2020년 딱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달라져. 마지막. 상품이 아닌 작품이 됩시다. 유튜브도 창업이다. 여러분 창업할 때 하물며 카페 하나 해도 여러분 대출받고 몇천만 원 보증금 덜덜덜 하면서 엄청 계획 짜는데 유튜브는 그렇게 안 한다. 나 자신부터 내 채널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채널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 채널이 장기적으로 이 전도 유망하나? 본인이 판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2차, 사진 찍으실래요? 그래서 1강 이렇게 여러분들 했습니다. 2강은 이제 더 딥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념적인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제가 처음 돌아가 볼까요? 아까 그 3권의 책 기억나시죠? 지금 대도서관 책 챕터 하나 보고 이렇게 했어. 하나 보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많은 게 느껴질 수 있겠죠? 마지막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시면 혹시 질문하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논박하고 싶다. 뭐 이런 거 편하게. 침만 뱉지 않으시면 됩니다. 질문 뭐 있어요? 좋습니다. 그 기존에 다니셨던 그 회사는 방송이나 뭐나 이거 통틀어서 제 표현으로는 관료주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관료주의 시스템의 법칙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습해야 된다는 그 학습 카테고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이다라는 책이나 그러니까 본인이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서 왜냐면 영감은 스파크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닌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으로 에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에이트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학습은 유튜브 관련된 책도 허접한 것도 있어서 제가 3권만 뽑은 거고 그리고 이거 플러스 이제 이 관점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관점으로 여러 책들을 다방면으로 읽으시면 그러니까 이 지식이 오늘 딱 이렇게 이렇게 딱 끼워져 가지고 이 강의실을 나가서 보는 똑같은 드라마인데도 뭔가 다르게 느껴질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지하고 보는 게 다 공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용되는 그 법칙이 있어서 그거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건 맞는데 유튜브가 스파크가 튀는 건 전혀 반대예요. 먹방이라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 속성이 뭐냐?
아까 그 튄다고 표현하셨나? 근데 제 표현으로는 날 것입니다. 날 것.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진짜 또라이처럼 웃긴 애가 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날 것. 인간의 날 것. 그러니까 아까 야 부장 이 미친 또라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날 것이 그러면 날 것 그대로 그 배우분들 연기하실 때 그 깡패 일진 역할을 연기하는 거랑 진짜 일진이 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날 것을 크리에이터적으로 컨텐츠화 시키는 기술이 접목된다? 그러면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철저한 계산이 들어간 유튜브 프로페셔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갈게요. 아까 그 예술을 최대한 많이 전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네. 예술을 모르고 기독교인 아는 분들한테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한 공부도 하셨는지.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건 유튜브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받았으니까 짧게 얘기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했죠?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프로세스만 맞다고 생각하는 공교육에서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좀만 돌아봐도 타의 논리, 타의 합리가 탈합리적인 어떤 불강력적인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기독교 변증입니다. 변증. 이성적,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 네. 학습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저희가 1인 미디어는 결국엔 내가 편집하고 촬영하고 하는데 저 말씀해주신 편집하려면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이 해야 된다는 근데 그걸 많이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게 네. 맞는 건데 네. 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거죠? 하는 것도 있고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무비를 추천합니다. 지금 쓰시는 거 애플이잖아요. 네. 아이무비가 좋아요. 연습하기도 좋고. 그리고 요즘엔 아이무비, 그러니까 아이무비의 확장판과 전문성을 결합한 게 파이널 컷 프로잖아요. 그러면 근데 점점 시대다 보니까 아이무비에서 그러니까 파이널 컷 프로에서 있었던 기술이 조금씩 넘어와요. 아이무비에서. 그리고 요즘은 동영상 어플 괜찮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렵게 가지 마시고 자르고 붙이는 것부터. 너무 신기해요. 자르고 붙이는 것부터 아이무비. 애플 쓰신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가 힘들더라고. 제가 프리미어 프로로 40분짜리 영상 자막 달다가 쌍욕 나올 뻔했거든요. 근데 이 애플이 주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동영상 인코딩하는 속도도 너무 빠르고 이게 달라. 이 프로세스. 이건 애플을 쓴 사람만 알아. 애플 홍보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가 더 자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분, 영화 감독도 다 나뉘어요. 파이널 컷 프로로 영화 편집하시는 분이랑 프리미어로 하시는 달라요. 그래서 본인 성격대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아이폰이랑 맥 쓰시니까 아이무비부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널 컷으로 넘어가시면 된다. 네, 좋습니다. 또 이런 실용적인 거 물어봐셔도 돼요? 또 저 뒤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어서 뭘 해야 될지 되게 생각이랑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나다운 날 것을 하는 게 유튜브잖아요. 그거를 찾지 못하겠다면 뭘 시도해보는 게 좋을지. 지금 그렇게 고민하는 걸 찍어서 올리세요.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걸 카메라 켜고 푸념하고 올리세요. 네. 이거 비싼 겁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날 것이 꼭 쌩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것도 있겠지만 날 것이라고 의미하는 거는 보편 제도권에서 컨텐츠를 하지 않는 모습들. 그러니까 완전히 날라리처럼 이건 아니고 그래서 편하게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걸 찍고 올려라.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브이로거가 아닌 이상 말을 하라고 하는 주의예요. 네. 근데 정치적 종교적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막 하는 것 같아도 다 계산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편하게 말을 하십시오. 왜냐면 그 사람의 매력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언어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기호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언어. 또 누구였죠? 잠깐 뒤에 계세요. 네, 뒤에 하고 할게요. 네. 네. 요 근래 들어서 구글에서 우파 성향이 좀 보이는 채널에 규제가 더 심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혹시 이게 사실이라고 느끼시는지 좀 체감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의식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팁이나 그런 게 궁금해요. 엄청 체감하죠. 제 판단으로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파 컨텐츠보다 생명주의 성 가치관을 전하는 컨텐츠가 100% 노란입니다. 예. 그러면 노란 딱지가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내가 막 말을 아낀다? 이 개념이 아니고 얘네들이 무서운 게 노란 딱지 받아요. 그러면 이 채널의 신뢰도가 하락해요. 그러면 추천 영상에 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폐쇄적으로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꿀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정신은 노란 딱지 100개 붙어도 영광인데 이게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수단 자체가 끊겨버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알고리즘의 그 폭력성을 아시려면 대량살상 수학 무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노란 딱지 파동을 누가 가장 정확하게 하냐? 첫 번째 구글 코리아 임원 사장. 그리고 두 번째, 왜냐면 걔네들은 청문회 할 때 그 남자 꼭 영어로 하잖아요. 한국말 잘하는데 청문회 할 때 영어로 해요. 아세요? 그 전략입니다. 근데 그분은 알 거예요. 그건 구글에서 미국에서 지정한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 알고리즘이 뭐야? 그건 사업 기밀이라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알고리즘에 빗대서 자기의 정치 성향을 찌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리즘 자체가 정말 똑똑하게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누구만 아냐? 임원급 몇 명과 그 알고리즘을 계획한 엔지니어 몇 명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노란 떡지가 많더라, 이렇게 하면 뭐 올라간다더라, 그것처럼 소문이 없습니다. 그런 거 믿지 말고 대량살상 수학 무기 같은 책 한 권 읽으면 여러 번 브랜드 가치 더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노란 딱지는 많이 받아요. 네. 안타깝죠. 제가 수익이 만약에 100이었으면 노란 딱지 딱 파동이 일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만약에 100이었으면 지금 한 60? 아니다 120% 줄었나? 뭐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옛날엔 예를 들어 100만 원 이게 아니고 100이었으면 지금은 수익이 50% 이상 줄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오프라인 컨텐츠화를 시키지 않았다면 저는 이제 그런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네. 아까 디지털에는 모든 나의 기록이 남는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장님께서 그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말씀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민감한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8살의 어떤 사람이 A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약간 경험도 많이 하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꼭 그렇다고 뭐 생각이 바뀔 때마다 또 그거에 생각이 바뀐 영상을 약간 못 올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시간 사이에 이게 크게 논란이 됐어요. 그때 와서 막 해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나의 진정성을 못 의심하지 않을까? 네. 그럴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실 건지 궁금해요. 현명하게 대처는 아니고요. 전 이미 전향 전에 유시민 책 아주 칭찬한 서평이 아직도 있어요. 일부러 안 지웁니다. 왜 안 지울까요? 인간은 이렇게 멍청하다는 걸 내 인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프레이밍 당한다 그러면 그거를 짜집게 하고 뭐 감별한다 그러면 뭐 옛날에 얘가 이랬네 저랬네 도를 이랬네 김어준은 이랬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좌경화 되신 분들을 제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은 다 편향될 수 있어요. 문재인이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문재인 싫으면 싫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편향됐는데 객관적인 척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왼쪽으로 편향됐고 나는 복음으로 편향됐고 다 편향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정치적 목소리가 정당입니다. 이게 다 헌법적 가치에 보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야, 네 A라고 했다며? 근데 그때는 A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다시 고민해보니까 B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성에 저 멍청한 놈 그러면 내 사회적 위신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관료주의 프레임이에요. 2030 새로운 프레임은 뭐냐면 그걸 쿨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멍청합니다. 제 특징이 뭐냐면 저는 잘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요. 문제가 뭐냐?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 분야를 넘어서는데도 아는 체를 하는 게 문제예요. 권위자 편향.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담대하라, 믿음, 막 이거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인간은 다 버러지예요. 이런 프레임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 자체에 기대하지 마시라. 사람이 내가 말하는 가치가 흠결나지 않을까? 이거는 사람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똥물을 막 하든 뭐 하든 이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내 인생 시나리오다? 그러면 똥물을 더 막 받아야지. 이게 주께 영광이라면. 저는 그런 미친 똘끼가 있다. 괜찮으세요? 제 구독자 퍼센티지가 7대3, 여자 남자 비율이 7대3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여자 사진으로 마무리. 그래서 여러분 멋지게 사시라. 앵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담으십시오. 여러분 맞다고 하는 걸 멋지게 찍고 멋지게 올리십시오. 그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비전 그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안에서 반드시 100만, 1000만 유튜버 나옵니다. 나와요. 누가 될지 몰라. 나온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용기 내시고 생각나실 때 2월달, 3월달 이제 쭉 유튜버 멘토링 하니까요. 생각나실 때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